안녕하세요. 꾸밤 채널의 밤비입니다. 이날은 웨딩 촬영날 영상인데 원래 꾸꾸랑 같이 녹음을 하면서 리뷰를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미뤄지게 되어서 저 혼자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의 웨딩 촬영 썰풀기 겸 메이크업 샵 그리고 웨딩 촬영 스튜디오 리뷰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선택한 메이크업 샵은 김한란 더 유제네프였고 10시 촬영이어가지고 3시간 반 전인 새벽 6시 반쯤에 도착을 했습니다. 저희 말고 한두 커플 정도가 있었는데 다른 청담 메이크업 샵들은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밀리고 공장식이었다 이런 리뷰가 많았는데 김한란도 살짝 그런 리뷰가 없지는 않았는데 이날은 새벽이어서 사람이 없어서 피곤하긴 했지만 그런 점은 좋았습니다. 먼저 샵 가기 전에 준비는 샵에서 이제 안내 문자를 주시는데 스킨은 평소 쓰던 무겁지 않은 기본 케어만 하고 가고 그 전날에 너무 무리한 스킨케어나 팩은 하지 않는 것이 좋고 헤어는 샴푸만 아침에 하고 긴 머리의 경우에는 끝부분만 트리트먼트를 하고 갑니다. 신랑 신부는 모두 미리 헤어스타일은 많이 생각해서 가는 것이 좋고 헤어랑 메이크업 모두 세세한 부분까지 생각하고 사진도 준비해 가면 좋습니다. 먼저 샵에 도착해서 과정으로는 조금 대기를 한 후에 짐을 보관하고 신부는 헤어가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랑은 다른 층에 올라가서 기본 피부 메이크업을 받은 후에 다시 내려와서 헤어를 같이 받고 신부랑 같이 5층인가로 같이 메이크업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신부 메이크업 전에는 이제 팩을 올려주셔가지고 수분 충전도 하고 진정도 하고 피부 표현은 다른 선생님께서 해주셨고 메이크업은 다른 선생님이 와주셔서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메이크업이 시간이 걸리는데 그 1시간 전쯤에 이모님이 오셔서 대기를 해주셨고 메이크업이 끝나고 이모님께서 가져오신 드레스를 탈의실에서 갈아입었습니다. 샵에서의 꿀팁은 저는 사진만 준비를 좀 해갔는데 나중에 뭐 세세한 부분, 뭐 눈썹은 어떻게 할지, 애교살을 어떻게 할지 이런 부분이 생각이 나서 약간 후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메이크업을 할 때마다 계속 어필을 하는 게 중요하고 저는 막상 이제 메이크업이 완성이 되었을 때 약간 심심하고 임팩트가 없어서 약간 100% 마음에 들지는 않았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말하는 것이 좋고 또 신랑의 대기 시간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는 필수고 꼭 단추나 지퍼가 있어서 쉽게 벗을 수 있는 옷으로 입고 가셔야 되고 누브라는 미리 탈의실에 가서 드레스를 입기 전에 착용을 하는 것이 좋고 메인 짐가방 말고 작은 짐가방에 바로바로 뺄 수 있는 누브라나 보조 배터리를 담아두고 자리를 옮길 때마다 가지고 다니는 게 편했습니다. 먼저 메인이 되는 슬림 원피스를 입고 출발을 하게 되니까 무슨 슬림 원피스를 입고 갈지를 생각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네, 지금 영상에서 나오는 것은 포에버마인 더 플로스 스튜디오입니다. 그래서 이날 제가 챙겼던 준비물은 한복 컷이 있었기 때문에 한복 소품, 그리고 꽃시내에 신을 흰 양말, 간식, 빨대, 누브라, 웨딩 반지, 보조 배터리 정도였고 수정 메이크업 할 거는 전혀 필요가 없었습니다. 있어도 제가 직접 수정 메이크업을 잘 못했고 그래서 이 정도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촬영을 하는 과정으로는 먼저 더 플로스에 도착해서 작가님께서 약간 준비 시간을 가지신 후에 그 다음에 드레스 스타일을 보여드리고 의논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무래도 첫 드레스에 가장 많은 시간과 컷이 할애되기 때문에 만약 제일 선호하는 드레스와 수트가 있으면 꼭 컷 비중을 높여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좋고 그리고 의상이 너무 많으면은 각 드레스에 대한 컷이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많은 드레스를 추가하거나 너무 많은 자유복을 추가하는 것은 좀 좋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의 수트와 그리고 신부의 드레스의 조합을 조금 생각해 가시는 것이 좋고 또 그 드레스와 헤어 변형을 미리 생각해 주시면 좋습니다. 헤어 변형은 푼머리, 반묶음, 포니테일, 번헤어 순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헤어에 맞춰서 드레스를 입을 순서도 고려를 해야 하고 또 저희는 분위기에 맞춰서 슬림 드레스는 스트라이프 수트랑 조합을 했고 통성 드레스는 턱시도랑 조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빈티지 드레스는 베이지 수트랑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드레스마다 여러가지 배경 그리고 여러가지 소품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 촬영 자체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게 작가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하면은
되는데 이제 충분히 표정 연습을 해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표정은 4가지 정도 연습하는 게 좋은데, 첫째는 무표정. 무표정인데 살짝 입술을 뗀 자연스러운 표정과, 두 번째는 살짝 입꼬리가 올라간 미소, 그리고 세 번째는 이를 보이고 활짝 웃는 미소, 그리고 네 번째는 기분 좋게 파란 데서 하는 미소. 이 4가지 정도만 연습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드레스가 끝나면은 이제 다음 드레스로 바꿔 입을 때 헤어 변형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헤어가 마음에 안 들면 이모님께 말씀을 드리지 않으면은 꼭 후회를 하게 되기 때문에 너무 바쁘게 촬영이 진행되는 경향이 있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기보다는 헤어를 꼼꼼히 잘 보고 볼륨이 이상한 부분이나 약간 어디 튀어나온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애교머리가 조금 뻗친 부분이 없는지 등등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수정까지 다 마친 상황으로서 생각보다 보정을 할 때 내 마음대로 헤어가 보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좋고, 그리고 포에버마이는 두 번째 드레스에서 빌딩을 나와서 50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다른 빌딩에 있는 스튜디오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약간 동선이 필요하고, 풀었던 짐을 다시 다 챙겨서 그 드레스를 입고 다시 차를 타서 다시 이동을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점은 매우 번거로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에버마인 촬영 시 이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었고, 여기는 첫 번째 촬영하는 스튜디오인데 그 다음 장면에 이제 다음 빌딩 스튜디오 장소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스튜디오 장소에서는 옥상신도 찍게 되었습니다. 이날은 날씨가 좋아서 다행히 사진이 예쁘게 나와서 만족했습니다. 네, 저희가 선택한 포에버마인 더 플로스 스튜디오는 아주 인물 중심의 스튜디오이기 때문에 거의 배경지에 인물만 부각되는 컷이 많았고, 옥상신 정도에만 배경이 살짝 들어갔는데 저희처럼 인물 중심의 스튜디오를 원하시면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리드도 매우 좋았고, 유일한 배경이라고 할 수 있는 옥상신과 그리고 소파에 앉은 신이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제 동영상밖에 없는 이유는 신랑은 아무래도 수트를 입어서 움직이기가 편한데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있어서 제 차례가 아니면은 그냥 자리에만 앉아 있어야 됐기 때문에 신랑을 좀 찍어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동영상이 많이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꿀팁으로는 촬영팀의 간식, 거창하게 말고 간식 정도로 젤리나 초콜릿이나 쌀과자, 초코바 정도만 이렇게 지퍼백에 여러 가지 담아서 한 입에 먹을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챙겼고, 대기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서 그냥 주변 김밥집에서 주문을 해서 시키기도 했었습니다. 작가님, 이모님 둘 다 드렸었는데 모두 잘 드시지 않아가지고 크게 부담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촬영을 하기 전날에는 간식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많이 해보고, 그리고 다른 서칭도 많이 해봤었는데 그냥 신랑 신부가 적당히 요기할 수 있는 한입거리 위주로 간단하게만 준비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두 번째 드레스를 찍는 와중에 스튜디오를 옮겨서 다른 스튜디오에서 다시 사진을 찍게 되었는데, 다른 빌딩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미 두 커플 정도 촬영을 진행하고 계셔가지고 그 커플들이 각 배경을 돌아가면서 순서에 맞춰서 찍게 되었었고, 여기에 탈의실이 3개 정도가 있었는데 약간은 조금 비좁은 느낌이었고, 간식은 중간중간 촬영하지 않을 때 먹으면 되는데 이모님이랑 작가님은 거의 드시지 않으셨고, 하지만 딱 당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알아서 신랑 신부들은 스스로 챙겨 먹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날 플래너가 휴일이라서 촬영날에 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모님만 계셨는데 이제 사진을 잘 찍어주셨습니다. 근데 안 찍어주시는 이모님도 계셨다는 리뷰가 있었는데 찍어달라고 부탁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모님께서 찍어주신 현장 사진이 의외로 많이 기억에 남고 나중에 보니까 느낌이 매우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모님께서 신랑 수트에 어울리는 타이랑 보타이도 알아서 챙겨 오셔가지고 맞춰주셔가지고 편했습니다. 특히 한복 때 매무새를 조금 잘 다듬어 주셔서 만족했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빈티지 드레스까지 다 입고 그리고 한복까지 다 찍고 마지막 옷을 갈아입고 나오면은 이모님께 수고비를 드리고 작가님과 이후에 사진 셀렉 날짜를 잡게 되는데, 다만 저희처럼 시간이 바듯하게 준비를 하는 경우에는 촬영 날 미리 전에 셀렉 날짜를 정해놓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어요. 생각보다 스케줄이 잘 안 맞아가지고 저희는 셀렉을 어쩔 수 없이 좀 늦게 하게 되었거든요. 심지어 꾸꾸는 시간이 안 돼가지고 저만 어머님과 같이 사진을 셀렉하게 되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경우를 생각해서 셀렉 날짜는 미리 촬영 이전에 정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셀렉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조금 리뷰를 드리면, 먼저 셀렉하러 오라고 한 스케줄에 맞춰서 셀렉하는 장소에 가니까 컴퓨터가 한 대씩 있는 방이 여러 개가 있었고, 각 커플마다 그 방에 들어가서 컴퓨터를 보면서 촬영 배경, 컨셉, 앉은 컷, 서있는 컷, 바스트 컷 등등 각 컨셉에 두세 장씩 예쁜 사진을 고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약 1시간 조금 넘게 사진을 저희가 1차적으로 고르는 시간이 소요가 되었고, 저는 엄마랑 갔기 때문에 엄마랑 둘만 있어서 자유롭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후에는 선택을 다 하게 되면은 직원분께서 오셔가지고 앨범에 들어가는 구성에 맞게 적당히 사진을 배치하고 소거를 해주시게 돼요. 그래서 최대한 다양한 드레스가 골고루 들어가고, 그리고 다양한 포즈와 표정, 그리고 컷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최대한 만족스러운 앨범 구성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엄마 제가 했었던 일은 그나마 마음에 들지 않는 사진을 빼는 작업 정도였고, 알아서 어울리는 구성으로 맞춰서 최대한 충분히 선호하는 사진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앨범의 페이지 수와 작은 액자의 개수, 액자 프레임 선택 등등을 정하면서 옵션을 선택하라고 하셨고, 저희는 플래너가 미리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지 않으셔서 생각보다는 조금 너무 높은 금액에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웨딩홀에 웨딩 테이블을 꾸미려면 작은 액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구매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딸려 나오는 기본 액자 프레임은 절대 선택할 수 없는 좀 둔탁하고 촌스럽고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어서 다른 액자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을 때에는 굳이 그렇게 거기에서 액자 옵션을 선택할 필요는 없고, 그냥 나중에 원본이나 아니면 수정본을 찾아가지고 그거를 인화를 해서 그냥 나중에 다른 액자에 넣는 것도 방법이다 라고는 했습니다. 저희는 액자는 아크릴로 선택을 했고, 거기 유광, 반무광, 무광이 있었는데 그 유광 아크릴로 저희는 선택을 했습니다. 아크릴이 가장 매끈하고 선명하고 화사한 느낌인데, 다른 분위기를 좋아하는 분은 메인 액자와 작은 액자를 다른 종류로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 분위기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패키지는 60만원 중반대부터 시작하는데 앨범 페이지 수, 작은 액자 수에 맞춰서 잘 고려를 해서 개인의 선호에 맞게 선택을 하게 됩니다. 저희는 70만원 중반대의 패키지를 선택했었고, 추가하는 패키지를 고른 후에는 페이지 수에 맞춰서 앨범 구성을 더 다듬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43페이지의 사진을 최종적으로 고르게 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우선 모바일 청첩장에 쓸 선보정 사진을 16장 정도 골랐고, 선보정 사진을 모바일 청첩장에 쓰고, 이 사진 중에서 7장은 작은 아크릴 액자, 그리고 1장은 이젤에 올릴 메인 큰 액자로 쓰기로 했습니다. 원래 재수정이 제한이 되는 스튜디오가 많은데 여기서는 원하는 만큼 최대한 맞춰서 재수정을 해주시겠다고 하셨고, 실제로 지금까지 재수정본을 2번까지 받았는데 완벽하게 니즈를 맞춰주시는 건 무리지만 어느 정도는 맞춰주시려고 노력을 하셨습니다.
처음 셀렉을 한 후에 그 첫 번째 수정본은 2주 정도 후에 나왔고 재수정을 요청했더니 일주일이 넘게 걸려도 안 오길래 모바일에 청첩장이 급했던 저희는 이제 유선으로 다시 문의를 하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는지 바로 보내주셨습니다. 상담을 할 때에는 2-3일 정도의 재수정 기간이 걸린다고 했었는데 이것보다 더 늦어지면은 저처럼 유선으로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어떻게 수정해달라고 커뮤니케이션 할 때에는 그 메일에 글로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라고 요청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글로는 잘 표현이 안 돼서 저는 탭으로 사진 위에다가 메모 기능을 켜서 그림과 메모를 적어가면서 그 부위를 정확하게 잡아서 수정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그 부분은 더 수월했습니다. 아무래도 평생 남는 사진이니만큼 요청을 저는 잘 못하는 성격인데도 최대한 제 선에서는 요청을 많이 드렸고 그래서 니즈에 맞게 꼼꼼하게 수정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평으로는 포에버 마인 더 플러스의 촬영은 스튜디오를 이동해야 한다는 자잘한 단점 빼고는 작가님도 너무 마음에 들었었고 사진도 원하는 대로 예쁘게 나와서 만족을 했습니다. 셀렉 과정은 스케줄이 예상보다 빡빡하기 때문에 꼭 미리미리 잡아두고 계속 어필과 요청을 하면서 꼼꼼하게 구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저희를 맡아주신 남자 직원분께서 엄청 친절하시고 조근조근 잘 설명해 주셔서 그 점이 좋았고 특히 앨범을 구성할 때 역시 전문가다 싶을 정도로 구성을 잘 맞춰주셔서 선택을 하는데 굉장히 편했습니다. 사진 수정이 살짝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좀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다른 곳과 비교가 안 돼서 개인차는 있을 것 같고 다만 마지막에 액자를 받았을 때 크롭을 좀 이상하게 해주셔서 사진 비율이 안 맞거나 한쪽으로 너무 쏠려 있거나 해서 만약 이곳을 선택하신다면 그 점을 신경 써달라고 요청드리라는 꿀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